again. 안녕하세요. 백윤호입니다.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 목소리로 설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등판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하나의 커다란 대륙이 보이죠? 저는 이 대륙을 판게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은 대륙이 하나가 아닌데 제가 봤을 때 옛날에는 분명히 대륙이 하나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이유를 한번 제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증거는 제가 이 연구를 하게 된 시작점인데요. 바로 화면에서 보이는 초록색깔 선처럼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륙이 해안선이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두 대륙 사이에 커다란 바다를 끼고 있는데요. 이렇게 큰 바다를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대륙의 해안선이 굉장히 비슷해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원래 하나로 붙어있던 대륙이 쪼개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증거 가볼까요? 두 번째는 방금 봤던 그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륙 사이에 또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두 지층, 두 대륙에 있는 지층이 동일한 순서로 쌓여 있다는 것이에요. 남아메리카의 동쪽과 아프리카의 서쪽 해안의 지층을 살펴보면 화성암, 그리고 빙하에 의한 퇴적물, 그 위에 석탄층, 그 위에 모래퇴적물, 그 위에 용암, 또 그 위에 해저 퇴적물까지 이러한 여러가지 퇴적층이 똑같이 순서대로 동일한 두께로 쌓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바다를 끼고 있는 서로 반대편에 있는 두 대륙이세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우연한 일치로 똑같은 지층이 똑같은 순서로 쌓였다는 것은 바로 원래 같은 대륙에 붙어 있으면서 똑같이 지층이 형성되었다가 지금에는 둘로 쪼개진 상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바다로 갈라져 있는 두 대륙이 이렇게 똑같은 지층 구조를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에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하나의 대륙으로 붙어 있었다 라고 이 증거를 채택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공룡 화석이 있습니다. 메소사우루스라는 공룡인데요. 이 공룡이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대륙에서 똑같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은 과거에 이 공룡이 살았을 때는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가 하나의 대륙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살았었고 그 이후에 화석이 된 다음에 쪼개져서 지금은 서로 반대편에 있는 두 대륙에서 동시에 볼 수 있다 라는 주장입니다. 네 번째 주장은요, 글로소테레스라는 식물 화석인데요. 이 식물 화석이 남반구의 극지방과 인도 땅까지 동일한 화석이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남반구의 극지방, 인도 대륙, 지금은 전혀 다른 곳에 있는 육지들이죠. 심지어 인도는 현재 남반구의 남쪽이 아니고 적도 지역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식물 화석이 보일 수 있다는 얘기는 역시나 원래는 같은 대륙으로 붙어 있을 때 식물이 번성을 했고 그 이후에 대륙이 쪼개져 갈라져 나왔다 라고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증거는요, 바로 극지방에서 석탄과 산호화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극지방은 굉장히 추운 곳이에요. 하지만 석탄을 만드는 식물과 바닷속의 동물인 산호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온대나 아열대 지방 혹은 열대 지방에서 살 수 있는 생물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극과 북극에서 살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과거에는 남극과 북극이 석탄과 산호가 살 수 있을 만큼 더웠다는 얘기일까요? 그렇다는 것은 기상학자인 제가 연구한 바로 의하면 적도지방에는 어마어마한 온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극지방에 있던 땅들이 옛날부터 극지방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는 아열대나 온대지방처럼 석탄을 만드는 식물과
산호가 살 수 있는 환경에 있었다가 지금의 극지역으로 위치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겠지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증거입니다. 여섯 번째 증거는요, 바로 빙하의 분포인데요. 지금은 빙하가 존재하지 않는 곳인데 빙하가 존재했다는 흔적, 빙하 퇴적층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남극지방에도 해당되지만 인도 대륙과 같이 절대 빙하에 의해서 퇴적층이 생길 수 없는 부분에 빙하 퇴적층이 보인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도가 그때는 빙하 퇴적층이 생길 만큼, 빙하가 있었을 만큼 추웠느냐가 아니라 인도 대륙이 원래 빙하 퇴적층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그 정도의 기후를 가진 환경대에 있다가 지금의 위치로 옮겨져 왔다 라고 보는 게 훨씬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겠죠. 이렇게 6가지 증거를 들어서 저는 판게아로부터 지금의 대륙까지 어떤 모습으로 변해왔는지 한번 그 시간의 과정을 따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습은 지금 현재 제가 연구한 판게아라는 대륙을 보시고 있습니다. 판게아라는 대륙이 원래는 커다란 하나의 덩어리였던 그 대륙을 제가 지은 이름인데요. 그렇다면 과거에는 하나의 대륙이 있었으면 하나의 바다가 있었겠죠. 그 바다의 이름을 저는 판탈라사라는 이름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의 대륙인 판게아와 하나의 바다인 판탈라사 바다가 존재했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대륙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모습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을까요? 자, 점점 대륙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얼추 지금과의 분포와 비슷해졌는데요. 그러면 각각 현재 어떤 대륙을 의미하고 있는지 한번 이름을 맞춰볼까요? 제일 왼쪽 위에 상단에 있는 이 대륙의 이름은 북아메리카 대륙입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것은 남아메리카 대륙이겠죠? 그 다음에 하나 옆으로 가서 저건 뭘까요? 바로 아프리카 대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 위에 있는 저 커다란 땅덩어리는 유라시아 대륙입니다. 바로 유럽과 아시아가 함께 속해져 있는 큰 땅덩어리죠. 그 밑에 달린 조그마한 것은 뭐냐면 인도입니다. 그 밑에 섬처럼 나와 있는 건 뭘까요? 바로 오스트리아 대륙입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중앙에 저 조그마한 것은 뭘까요? 바로 남극 대륙입니다. 아니, 남극 대륙이 저렇게 조그만했나요? 왜 이렇게 남극 대륙이 조그만했죠? 그 이유는 바로 지금 이 모습은 둥근 지구에서 흩어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지도처럼 펼쳐져 있는 대륙의 모습이 보이지만 아까 처음에 뭉쳐져 있을 때 이제 동그란 지구본상에서의 대륙 분포를 봤기 때문에 남극 대륙이 표현된 거라서 면적이 조그만하게 표현된 거예요. 실제로는 굉장히 넓죠, 그쵸? 넓은데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다른 거는 그렇다 치는데 인도 부분이 뭔가 이상해요. 인도가 와서 달라붙었는데 너무 공간이 많이 남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계속해서 밀고 올라가서 지금은 유라시아 대륙과 거의 붙어서 짓눌러졌어요.
근데 땅과 땅이 만나서 짓눌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솟게 되겠죠? 그럼 지금 그 솟은 부분이 뭐가 돼 있죠? 바로 커다란 유라시아 대륙과 인도 대륙이 만나면서 지금은 그 부분이 바로 히말라야 산맥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상에서 보시면 경계가 모습이 이상하지만 그 경계가 이그러지면서 산맥이 됐다고 얘기하면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판게아는 흩어져서 지금의 대륙으로 쪼개졌죠. 유라시아 대륙, 남아메리카 대륙, 북아메리카 대륙, 아프리카 대륙, 오스트리아 대륙, 남극 대륙. 그러면 5대양 6대주를 완성하기 위해서 판탈라사는 어떻게 쪼개졌을까요? 쪼개졌기보다는 구역이 조금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죠. 먼저 이쪽은 그렇습니다. 대서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은 태평양이 되고 인도의 아래쪽은 인도양이 되고 남극 대륙의 주변은 남극해가 되고 북극 지역은 북극해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재 지도에서 볼 수 있는 5대양 6대주의 모습이 예전에 판게아와 판탈라사로부터 쪼개져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래도 저의 대륙 이동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인가요?